안녕하세요. 주식연구하는 카이스트생 카이스탁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 매매하고 있는 동국산업 점검 한번 해봅시다. 혹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비공개 매매는 없습니다. 그냥 공개 매매 요거 여기 얘네들 이 리스트들 이렇게 공개 매매 하고 있고요. 오늘 거 보시면 차트와 모멘텀을 어떻게 엮는지 방법까지는 아니고 엮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차트와 모멘텀을 엮는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차트에서 모멘텀으로,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모멘텀의 차트겠죠? 이 순으로 이제 엮는 게 있습니다. 일단 동국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에서 모멘텀으로 엮는 겁니다. 일단 제가 동국산업을 점검하는 이유가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각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차트를 봅시다. 차트를 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지수가 하락 후에 반등할 때 지수보다 세게 오르는 종목을 고르는 방법과 그 기준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지난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여튼 방법이랑 기준을 설명드렸는데 동국산업이 지수보다 강하게 올랐습니다. 보시면 일단 지수부터 보시면 8월 한 5일부터 8월 5일부터 하락을 했는데 하락하기 시작하는 시점, 이 부분 시점에서 절반 정도 반등하고 쌍바닥, 두 번째 쌍바닥을 그리고 있는 위치에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냥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이건 코스피 지수고요. 그리고 이제 동국산업을 보면 8월 초부터 이쯤이죠. 8월 초부터 지수가 하락했으니까 하락한 시점의 위치를 벌써 회복을 하고 하락했던 요 폭만큼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수는 쌍바닥 그리는 동안 동국산업은 그냥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인 저항선들이 많은 요 가격대를 계속 야금야금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장기평선까지 밟으면서요. 이 두 가지만 봐도 지수보다 센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쭉 이제 약간의 거래량이 실리면서 더 상승하면 매수하려고 보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살포시 눌릴 것 같은 형태를 현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수각을 현재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번 주 내로 이제 비중을 늘릴 생각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차트를 봐서 이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 그리고 그 판단의 근거로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매수를 진행해도 아마 꽤 승률이 높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모멘텀까지 추가하면 당연히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게 차트에서 모멘텀, 이걸 설명드린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차트에서 매수각이 나온 걸 먼저 확인을 하고 모멘텀적인 부분을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 요거를 예측을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차트에 뭔가 변화가 있으니 앞으로 이런저런 이슈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이런 겁니다. 근데 저도 무당이 아닌 이상 정확하게 시기나 정확한 이슈 내용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얼추 예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이제 동국산업 모멘텀을 한번 다시 봐봅시다. 예전에 이거 제가 동국산업 할 때 다 설명 드렸던 겁니다. 요거는 이제 짧게 요약해드리면 동국산업은 이제 냉연강판을 만드는 회사이고, 이 냉연강판은 자동차와 이제 풍력산업의 재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대차랑 이제 신재생 에너지 보시면 현대차랑 신재생에서 특히 풍력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전 동국산업 영상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그럼 동국산업은 현대차 또는 신재생, 그 중에서 풍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모멘텀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철강 쪽 제품을 생산하는 곳이니까 인플레이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동국산업은 현대차, 신재생, 그 중에 풍력, 그리고 인플레이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지고 있는 재료들을 다 정리해 봅시다. 아까 전에 차트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으로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매수할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국산업은 현대차,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 그리고 인플레이션, 모멘텀은 진입.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차트는 현재 상승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 거 확인을 했고, 그럼 어떤 모멘텀을 이용해서 오를까? 요거를 이제 분별해야 합니다. 일단 현대차는 아니죠. 요즘에 또 반도체 공급 이슈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게 신재생 중에서 풍력, 그리고 인플레이션. 요 두 개가 있네요. 먼저 인플레이션부터 보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그 세계 경제 흐름 시리즈 설명드릴 때 이제 이 PPT들 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렸을 때 다 설명드렸었는데, 부양책을 쓰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그 이유랑 근거들도 다 설명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게 아니라 고용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라고까지, 그리고 인플레이션 중 갑작스런 투입분들에 의해 큰 상승이 문제라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세계경제 흐름 시리즈를 꼭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근 물가지수를 좀 확인해 봅시다.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인 이제 CPI부터 보면 8월달 CPI는 좀 하락했죠. 그럼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겠네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CPI의 이제 요 정도 조절은 국가들이 조절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변동폭이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인 PPI입니다. PPI는 CPI의 선행지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CPI는 PPI를 따라온다고. 그럼 이제 PPI를 봐봅시다. 보이시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산업과 연관된 냉형 강판 시세 보이시죠? 1월 달에 이제 이번 연도를 보면 1월 달에 790원 하던 냉형 강판이 현재 9월 14일 1430원, 거의 2배로 올랐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예견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인플레와 관련된 종목들이 비중이 높은 상태인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은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파월의 일시적이다 하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안 올라간다?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돈을 뿌려서 소비를 늘리려고 하는 정책인데 인플레가 안 오면 생산자들이 생산을 안 한다는 소리고, 생산을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정책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그래서 적당한 인플레가 와야 되는 게 좋은 겁니다. 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 그럼 다시 동국산업으로 오면 첫 번째가 이제 차트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을 판단했고 매수할 만한 각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동국산업은 현대차, 신재생, 그리고 인플레이션 모멘텀은 진입. 일단은 이제 최근에 증시 흐름을 보면 기존에 올랐었던 성장주들이 빠지고 원재재 쪽에 수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동국산업의 최근 상승은 인플레 모멘텀으로 빠르게 올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최근까지 지수적으로 오르는 PPI 지수가 근거인 겁니다. 정리를 하면 이제 세 번째를 추가합니다. PPI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 최근 상승은 인플레 모멘텀 때문,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앞으로 모멘텀 각을 한번 봐봅시다. PPI는 앞으로도 오를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메이저 투자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이퍼링, 금리 인상 규제 등등으로 현재 성장주들이 타격을 입은 상태이고요. 그럼 성장주들에 투자하기에는 까다로운 힘든 상황이고, 인플레는 더 상승할 거니까 인플레 관련주들이 더 오르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인플레 모멘텀으로 먼저 뛸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띄우는 목적이 상승시키면 다시 하락시켜서 개미 털기 목적일 수도 있고, 올려놓고 행보를 할지는 그때 차트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인플레 모멘텀으로 띄우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선, 경선, 야당, 여당 둘 다 시동 걸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분명히 신재생 에너지 언급이 있을 겁니다. 그때 크게 상승하지 않을까 현재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비중을 현재
12%까지 채워야 하는데 현재는 4% 정도 채워서 나머지 8% 정도를 이제 채울 예정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 차트를 보고 차트에서 지수보다 강한 종목이라고 판단을 했고 매수할 만하다라는 걸 판단했으며 동국산업은 이제 현대차, 신재생, 인플레 모멘텀을 지니고 있고 PPI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동국산업 최근 상승 인플레 모멘텀 때문이고 근데 인플레 모멘텀으로 현재 인플레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인플레 모멘텀으로 우선 상승을 시킬 거고 그리고 마지막 대선 때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이슈로 쭉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요렇게 되고 최종적인 결론은 비중 4%에서 12%까지 조만간에 확보할 예정이다. 요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요번 주 안에 동국산업을 이제 비중을 늘릴 생각이고 매매를 또 하게 되면 바로 네이버 블로그에 포스팅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동국산업 점검 오랜만에 했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현대공업 한번 봐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컷하고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